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간 복리뷰의 BJ입니다. 네, 월간 복리뷰는 월말에 찾아옵니다. 월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네, 제가 책을 읽어드리고요. 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월간 복리뷰는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잘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 일정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8월 31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렸잖아요. 10일 뒤에 정합니다. 그러면 9월 10일 날 정하게 되겠죠. 9월 10일 날 베스트 댓글 3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3개를 골라서 그 3분께 제가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3분 얼마든지 좋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어드릴 책이 어떤 책인지 자 그러면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월간 북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을 읽기도 전에 나 그거 알겠어. 무슨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알겠어. 할 정도로 제목이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자,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 많은 분들을 향해서 정말 선물해드리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유튜브 댓글을 정말 정성껏 달아주신 분들, 그리고 걱정이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뭐 이 책을 정말 꼭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3분을 선정해가지고 댁으로 택배 배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관심이 생기시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라는 이 책을 보면 사실 IMF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일상에서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세상에는 2종류가 있다라고 이 저자가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렇습니다. 걱정하는 사람과 걱정이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감정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살다 보면 이 감정이 왜 촉이라 그러잖아요. 촉이 맞을 때가 있어요. 꼭 그럴 것 같았는데 정말 그러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벌어지지 않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꼭 생길 것 같아. 그랬는데 정말 생겨. 이런 부분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 걱정책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걱정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됐었을 텐데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챕터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라는 챕터 1이 있고요. 챕터 2는 외로움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네, 이건 조금 궁금하죠? 세 번째, 분노가 인생을 망친다라는 챕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멋지게 살아가기라는 네 번째 챕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열등감이 인생을 바꾼다. 사실 열등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챕터 6, 여섯 번째인데요. 조금은 우울해도 인생은 계속된다. 사실은 여기 인생은 계속된다라는 그 챕터 여섯 번째 챕터는요. 사실 어떤 말을 넣어도 인생은 계속된다. 그렇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계속된다. 제가 움직여도 계속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챕터 골라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챕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바로
챕터 5. 네. 열등감이 인생을 바꾼다입니다. 예, 이 중에서도요. 사실 뭐 여기가 열등감 너의 정체는 열등감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47번부터 56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고른 것은 열등감을 발판 삼아 도약하기. 네, 아우 생각만 해도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현 위치를 자신의 환경 탓으로 돌린다. 나는 환경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은 사람들이다. 만약 그런 환경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런 환경을 만든다. 자, 이 말은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거의 명언에 가깝죠. 그래서 이 글이 처음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자, 경쟁 상대가 있어야 실력이 늘듯 노력이나 분발을 하려고 해도 동기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도약할 좋은 기회다.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열등감이 정말 많다. 그렇다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열등감이야말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열등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을 습득해야만 한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일단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뇌에 관련 세포들이 생성된다. 그런 다음 꾸준히 관리해 준다면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다. 자, 흔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잠자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일 무엇을 할지. 준비를 다 했어요.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은 피곤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바로 1시간 내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어떡하지? 예,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1시간 내에 할 수 없다면 2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에 생각했던 것을 바로 실천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실천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남들보다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저자는 그 뒤에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해 나가냐면요. 이 열등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습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면 돌파할 것인지 우회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을 안겨주는 나의 약점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약점은 놓아두고 장점을 집중 공략하여 다른 분야에서 빛을 봄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전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독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성취감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후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데다 나름의 재미도 있기 때문에 전략만 잘 짜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 나의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네.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열등감을 안겨주는 나의 약점을 정면 돌파한다. 사실 이거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젊으시다면 더더욱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사실 계속 회피하다 보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그냥 정면 돌파. 예, 저희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약점을 놓아두고 나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방 청소를 할 때도, 집을 청소를 할 때도, 집을 청소할 때
가장 지저분한 방을 먼저 치울 것이냐, 아니면 가장 깨끗한 방을 먼저 치울 것이냐, 이런 결정도 어쩌면 이런 방식에 어울리는 비유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둘째, 자신감을 가져라. 자, 이 얘기는 얼마든지 누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안에 어떤 글을 저자가 썼는지 한번 봅시다. 열등감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힘으로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다. 자,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치매 어르신이에요. 근데 치매를 겪고 있는데도 본인이 치매를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더 공부하려고 하고, 더 애쓰고, 더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더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마음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의 힘. 그 마음의 힘으로 열등감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네요. 열등감을 내가 넘어야 할 허들이라고 가정해보자. 허들을 보면서 절대로 난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 마라. 그 순간 뇌에서는 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육체에 전달한다. 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 뇌에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은 정말 해버려요. 그런데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난 못했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뇌에 전달이 됨과 동시에 내 육체에 전달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신경이 전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허들이 갑자기 높아 보이고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지고 달리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숨이 가빠온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허들을 넘을 수가 없다. 세상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나는 반드시 넘을 수 있어 라고 굳게 마음먹어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는 순간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뇌에서는 육체의 각 부위에 명령을 내려서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펄벅은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에 여러분들 동의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나중에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사실 현실을 직시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등감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부시는 것이다. 예.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가능한 부분도 내 머릿속에서 아니야, 그거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우월 콤플렉스를 벗고 실체를 본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 자신의 능력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어렸을 적에 제가 성황을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파바로티인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속으로 웃기죠. 예,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이런 왜 자신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심리 때문에 열등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치매가 걸렸어.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정하면 좀 더 치매를 늦출 수가 있거든요. 노력하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약도 안 먹을 것이고, 예, 뭐 공부도 안 할 것이고, 뭐 이제 계속 치매가 더 진행이 빨리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솔직하게 인정하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이고요. 오히려 허세를 부려서라도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데 그 편이 열등감을 인정하는 쪽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 열등 콤플렉스가 우월 콤플렉스로 변형되기 쉬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열등감을 극복해서 도약하고 싶다면 거품 같은 우월 콤플렉스를 벗고 나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
그것들은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과 잘하는 척을 하는 것은 다르다. 잘하는 척하게 되면 진정한 내 실력을 측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다. 솔직하게 나의 약점이나 현재 수준을 인정하라. 현재 내 수준은 7단계야 라고 나를 속이기보다는 지금 실력은 2단계에 불과해. 하지만 지금부터 노력해서 1년 뒤에는 7단계까지 올릴 거야 라고 마음먹어야만 제대로 실력을 쌓아 도약할 수 있다. 허세를 부리다 보면 금세 지치고 실력도 늘지 않는다.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우월 컴플렉스를 벗고 나의 실체를 보라. 자,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우월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컴플렉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월 컴플렉스 처음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열등 컴플렉스나 우월 컴플렉스나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짚어야 될 부분은 솔직하게 나의 약점이나 현재 수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뭐하러 발전해? 이렇게 하는 허세들도 있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해 놓은 열등 콤플렉스와 우월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넷째, 매일 한 걸음씩 나간다. 정말 이것만 봐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한 걸음씩 걸으면 10걸음, 20걸음,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어디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을 떼지 못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무리 의욕이 왕성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면 금세 포기하게 된다. 여러분들 포기하게 된다라는 게 이거 참 우리 참 포기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성과가 있어야 된다.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 크게 잡지 않는 게 좋다. 목표가 클 경우에는 장기, 중기, 단기로 세분화해서 단기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제가 20대 때 27인가 28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생의 10년 계획을 짰어요. 그 10년 계획 안에는 결혼 목표도 있었고 어떤 이런저런 목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40인데 그때 사업 계획, 내 인생의 사업 계획, 내 인생 계획표를 짰는데 10년 계획을 다 이뤘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거를 계획을 5년 안에 다 이뤘습니다. 10년 계획을요. 아예 계획을 조금밖에 안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5년 안에 모든 계획을 다 10년 계획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결혼도요. 저는 32살에 하려고 했는데 31살에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센터 건립은 언제 해야 되는데 이미 원래 35 정도 해야지 이랬었는데 벌써 제가 몇 살 때지 32살에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계획을 이제 짜고 그 성취감을 빨리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가능하다면 열등감을 극복하고 도약해 나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라. 진행 과정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막연하게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용기도 생기고 현실감도 든다. 사실 미래에 대한 계획표를 써놓으면 이제 현실감이 너무 부족하죠. 그죠? 근데 그게 자꾸 이루어지면 그 현실감이 있어서 더욱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확률 또한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자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여기다 적어놨죠. 열등감은 도약을 위한 훌륭한 발판이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열등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프랑스의 심리치료사인 에밀 쿠에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갖는다면
설사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과 반대로 아주 단순한 일일지라도 자기에게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기껏 두더지가 쌓아 올린 흙더미에 지나지 않는 일도 태산처럼 보인다. 예, 사실 프랑스 심리치료사인 에밀 쿠에가 이런 말을 했다지만 사실 우린 평상시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이 책을 선물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선물하는 이 책 언제 선물이 되냐면 저는 월말 리뷰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월말 리뷰를 진행하는데 월말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제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월 초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월말 이제 여러분들께 월말에 오픈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정말 자기를 잘 표현하신 분들, 정말 갖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저의 카톡 메신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회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다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제가 댓글을 또 달고 그 회신을 또 제가 기다리고 그렇게 택배 발송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 월말 북리뷰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책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월말 북리뷰에서 책을 받으신 분들은 책을 받으시고 감상평을 자기 블로그나 자기 SNS에 올려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월말 북리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 북리뷰의 BJ였습니다. 감사합니다.